사랑해요. 사랑해. 이 버러지 같은 새끼들아. 너는 날 보내줘야 되는 사람이니까 괜찮다고 해. 내 친구가 너 봤대. 모텔에서. 자긴 너무 행복하지 마. 자기 얼굴 더 보고 있음 나 또 막장의 심파 드라마 될 것 같아. 이런저런 이유로 백성들의 입을 막는다면 과인은 대체 백성의 소리를 어디서 들을 수 있단 말이오? 말 깐 김에 한마디만 할까? 자식 잘 키워. 정신과 전문의 진단 산정이면 인생 끝나 너. 괜찮아. 그만 울어. 할머니 좋은 데 가셨을 거야. 넌 학생이고 난 선생이야. 넌 학생이고 난 선생이란 말이야. 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 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래스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캐나다 토론토 대학신문 미디엄에 올라온 한류 분석 기사를 소개합니다. 대학신문 한류 분석이라 대충 읽어봤는데 은근히 디테일하고 좋은 분석이라 지금부터 소개하겠습니다. 한류가 서구 세계에 들어닥치고 한국 엔터테인먼트의 보급은 전세계 관객을 매료시키고 미국 TV의 스포트라이트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수년 동안 서구 엔터테인먼트의 최전선에 남아있던 선정적인 소재와 원작들의 소진 속에 이 광대한 엔터테인먼트의 단조로움의 시대에서 냉정하고 신선한 무언가가 나타났습니다. 이 북미 청중을 매료시키는 창의적인 실행력으로 지금까지 것과 분명히 무엇인가가 다른 것입니다. 코디 맥클라렌 논문에 의하면 한류는 변환된 중국의 용어입니다. 한류는 1990년대 정부가 검열법을 철회하고 경제를 재건하며 여행금지령을 해제하고 서구 세계를 매료시킨 한국 콘텐츠의 문화적 확산을 나타냅니다. 이제 두 세계의 이질적인 문화 사이에 비정치화된 다리가 된 한류는 초기 출시 기간 동안 동아시아, 남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전역에 K-드라마와 K-팝의 확산에 의해 처음 주도되었습니다. 이후 한류는 지역적 발전에서 세계적 현상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대중문화의 유망한 주요 수출국임을 입증한 한국의 엔터테인먼트는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는 미국의 거의 1세기 동안 지배해온 틈새 시장인 일본과 영국 문화를 제치고 세계 최고의 문화 수출국이 되는 것을 목표로 소프트파워의 한 형태로 앞장서게 될 것입니다. 하버드의 정치학자 조셉 나이가 만든 용어인 소프트파워는 한 국가가 강압이 아니라 이미지를 통해 휘두르는 무형의 힘으로 설명됩니다. 지난 20년간 대중문화를 화폐로 삼은 한국은 과거 1인당 국내 총생산이 가나보다 낮았고 현재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전 동영상 스트리밍 사이트이자 국제 미디어의 선두주자인 드라마피버는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시청자 수가 250만 명에서 1000만 명으로 4배 증가했다는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현재 시청자 수가 2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드라마피버의 시청자 중 85%가 아시아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놀라운 숫자는 최근 몇 년 동안 K-드라마의 힘을 보여주며 소외된 서양인의 취향과 풍미를 말해줍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연구에 따르면 K드라마를 시청하는 또 다른 최고의 아시아 TV 드라마 제공업체인 비키는 195개국에서 4천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기록했으며 약 18세 이상의 미국인을 최다 시청자로 두고 있습니다. 영향력 있는 인지도와 국제적 명성으로 한국 사회는 주로 그들이 하는 이야기, 그들이 찬양하는 음악, 궁극적으로 배울 수 있는 메시지로 인해 서구 세계와 동등하게 발전된 것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국제환경연구 및 공중보건저널에서 수행한 연구에서는 K드라마를 왕따 인식의 해결 프로그램의 유능한 소재로 보고 있으며 특히 인종을 더 쉽게 식별하는 아시아계 미국인 대학생들 사이에서 그렇습니다. 자주 낙인 찍히는 이 그룹에 대한 괴롭힘, 정신건강 및 도움 요청에 대한 연구의 제안은 공중보건 중요성의 특성으로 인해 지난 몇 년 동안 우려되는 사항으로 간주되었습니다. 한국드라마TV는 괴롭힘에 대한 지식, 태도 및 행동을 개선하기 위한 혁신적인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최근에 밝혀졌습니다. 여성과 아시아계 미국인으로 구성된 118명의 대학생으로 구성된 실험그룹에서 많은 학생들이 불안, 우울증, 학교 왕따 피해자 경험을 경험했다고 보고했습니다. 학교 괴롭힘과 정신건강 문제를 다룬 K드라마를 본 후 드라마를 사랑한다고 응답한 참가자들은 정서적 유대감을 느꼈고 K드라마가 차별받는 아시아계 미국인을 위한 교육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K드라마의 방대한 영향력으로 인해 아시아계 미국인의 건강 결과를 개선하기 위한 효과적인 도구로서 K드라마의 영향을 증명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에드가 알렌 포어는 장편 소설에 비해 단편 소설의 장점은 압축 미디어가 총체적인 효과를 갖는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번 전체의 이야기를 읽고 줄거리와 이미지에 완전히 몰입할 수 있는 반면 장편 소설의 가장 큰 단점은 긴 이야기로 청중의 관심을 끌 수 없다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K드라마에 대한 매혹과 감탄은 등장인물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스토리 구조에서 비롯됩니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시즌으로 압축되는 이 제한된 K드라마 시리즈는 여러 시즌에 걸쳐 있고 다양한 스토리라인을 다루는 시리즈와 비교하여 관객이 하나의 좋은 스토리 아크에 계속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오징어 게임은 인간의 조건을 훌륭하게 묘사합니다. 탄생부터 죽음까지 승리에 대한 갈망과 경쟁자와의 동맹 사이의 이분법에 이르기까지 모든 선택이 중요합니다. 게임 밖에서는 극도의 폭력에 노출되지 않을 수도 있는 캐릭터들이 위험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다르게 반응하는 놀랍도록 섬뜩한 장면이 여러 개 있습니다. 작은 디테일이지만 캐릭터의 깊이를 더해줍니다.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는 게임이 플레이어 간의 평등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 이상화된 구조에서 그들이 가진 기술을 사용하여 승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가 주어집니다. 한편 게임 마스터는 자신이 맡은 신과 같은 역할을 완전히 무시하면서 자비롭고 이타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플레이어의 죽음에 대한 무관심에 대한 게임 마스터의 조작은 각 에피소드의 광기에 기여합니다. 시각적인 측면은 간단합니다. 캐릭터들은 같은 녹색 운동복을 입고 창고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개성의 모든 측면이 벗겨져 자신이 가장 본질적인 측면을 빛으로 밀어넣고 인간성을 강조합니다. 이 조합은 오징어 게임을 독특하게 만드는 섬뜩하고 무서운 측면을 더합니다. 많은 디스토피아 소설은 불필요하게 긴 전투 장면과 같은 액션에 초점을 맞추고 결과가 캐릭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잊어버리지만 오징어 게임은 그 반대입니다. 드라마의 모든 폭력은 이야기의 액세서리이며 심각한 부상, 다른 게임에서의 장애 또는 심지어 죽음이든 상관없이 항상 결과를 낳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캐릭터와 나쁜 녀석들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파괴하는 감상적인 어두운 드라마를 제공합니다. 시청자들은 누구를 미워해야 할지 모르고 악당들에게 미안해할 수밖에 없고 사회에 얽힌 이 이기심과 순진함, 욕심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것이 위에 말한 K드라마에 대한 매혹과 감탄은 등장인물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스토리 구조라는 것입니다. 기사 잘 보셨나요? 세계 많은 한류 분석 기사를 소개했지만 K드라마의 요소를 이렇게 전문적이고 디테일하게 분석한 기사는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K드라마를 이렇게 분석하고 싶을 정도로 보편화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런 기사들이 더 많아지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생활 속 거리두기 꼭 실천합시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